사실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비슷한 장난을 한 거죠. 네. 이 사건의 본질은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를 하려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무슨 각계무샤라고 하나요? 비슷하게 생긴 사람까지 세우고 나가는데 그거를 출국금지가 된 거를 가지고 나중에 절차가 잘못됐다, 뭐 불법이다, 직권남용 이렇게 이제 걸어서 기소까지 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조금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,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출국금지가 논의는 됐었는데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본부장으로서 근데 하십니다. 2019년 그 당시 상황은 좀 간단치가 않아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3년 전에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트집을 잡기 시작할 때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그러시죠. 제가 수사받고 이제 기소될 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이제 기소된 다음에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한 20명 됩니다. 이제 제 그 수사한 이정석 검사가 이제 그 지금 탄핵 소추된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? 대검, 안양지청, 대검, 안양지청, 뭐 법무부 이런 뭐 검사들 이제 어떤 사람은 수사 검사로서, 어떤 사람들은 안양지청 그 전에 2019년도에 수사 검사로서,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참고인으로 또 조사받은 검찰총장, 대검차장, 또 법무부의 윤대진 국장, 하여튼 이런 분들 해가지고 다 한 20명이 넘습니다. 근데 이 20명 넘는 사람들 중에 긴급 출국 금지를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검사 생활을 하면서. 긴급 출국 금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거든요. 한 10여 년 전에 경찰의 하소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절차 때문에 도망가 버린다. 그래서 좀 빨리 좀 하게 해달라라는 경찰의 하소연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긴급 출국 금지인데 그 제도의 영역 또 그 법문에 나오는 피의자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 사실은 검찰도 기존에 109건의 긴급 출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데 한 29건 정도가 그 피내사자를 상대로 긴급 출국 금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가 자꾸 등장해서 피내사자라는 거는 아직 입건되기 전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. 그거 갖고 또 시비가 붙었었죠. 나중에.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.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당시 아직 입건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저를 기소를 한 것이죠.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그 전에 검찰은 한 29건 정도 많은 사례가 있었다. 그렇죠.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 대해서 2015년도인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죠. 경남 기업인가 배우? 그 성일종인가 성완종. 성완종의 그분 사건 관련해서 이 노건평 씨도 이 수사선상에 올랐고, 근데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인 또 이 상태에서 그 당시 문무일 총장 수사팀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 서류에 보면은 피내사자는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. 딱 써 있군요. 피내사자라고 딱 돼 있습니다. 문무일 총장 때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김학의 때도 문무일 총장이었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 업무를 했었고 관련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.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가 있었다. 2019년도는 문무일 총장께서 총장이었지만 3년 전에 저희가 수사를 했을 때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총장께서 이 총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학의 출국금지가 될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쭉 그렇게 했던 전례가 있고 문무일 총장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문무일 총장 때 김학의를 긴급 출국금지를 했고 근데 윤석열 총장 때 시비가 붙었다. 이런 얘기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고 막 그 정도의 그 시점에 대검에서 이 긴급 출국 금지 뭐 위법하다는 뭐 이게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 없다. 이렇게 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증거 자료를 다 복사해서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. 진짜 어이가 없네요. 그래서 제가 이 2년 넘게 1심 재판받고 지금도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제가 법정에 나갈 때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제가 맸습니다. 오늘은 이제
그 파란색 지금 넥타이를 맸지만은 조국 혁신당 입당한 이후에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제가 1심에서 2심 한 30분 가까이 법정에 나가고 있는데요. 네. 빨간색 넥타이 제가 마음의 그 분노를 말로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신 뭐 제가 할 수는 없고 저는 그 빨간색 넥타이로 저희 그 분노를 말없이 표현했었습니다. 예전에 우리 차규근 본부장이 출석하는 장면이 찍은 사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. 저도 그걸 보고서 그냥 속상해하기만 했지 그 빨간 넥타이에 대한 의미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. 예, 그만큼 황당하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고.